아침이 즐거우면 하루가 행복합니다. 안녕하세요. 생방송 아침이 좋다 박종훈입니다. 6월 9일 화요일 아침 이경림입니다. 대전 중구에는 보물산이라 불리는 보문산이 있습니다. 네. 이 보문산이요 1965년에 도시자연공원으로 지정이 됐는데 그 뒤 3년 뒤에 3년 뒤에 케이블카가 등장을 합니다. 네. 되게 오래된 얘기를 이렇게 하면 제 나이가 살짝 어때요? 네. 저 기억에는 그거 타고 싶어서 아버지를 그렇게 졸랐던 그 추억이 있었어요. 야, 저는 이야기만 들었었거든요. 뭐 지금은 사라지고 없기 때문인데 최근 그 케이블카가 전격 회수되는 해프닝을 겪었다고 합니다. 자, 이 케이블카가 돌아오는 과정을 설명을 해드리면 이 케이블카가 어디 갔을까 궁금한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특히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은 향수도 있으니까 당시 공사 맡았던 건설회사에서 이 케이블카를 건설업체에서 케이블카를 고철로 팔려고 내놨는데 주민들이 요청을 합니다. 아니되옵니다. 그래서 무상으로 내놨는데 이게 어디로 갔냐면 골동품 업체한테 갔어요. 그래서 잘못됐나? 그랬는데 그게 다시 중구청으로 돌아옵니다. 몇 바퀴를 도는 거야? 결국 돌고 돌아서 제자리를 찾은 건데요. 오늘 회수가 된다고 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활용할지는 검토 중이라고 하네요. 이 노사연에 돌고 돌고가 나왔어야 되는데. 보문산의 역사이자 우리 대전 시민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추억이니까요. 잘 이용이 되고 활용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 지역의 날씨부터 알아보겠습니다. 강혜라 기상캐스터. 네, 강혜라입니다. 오늘이 어제보다 더 더운가요? 네, 맞습니다. 때이른 더위의 기세가 벌써부터 대단합니다. 어제 대전은 32.7도까지 오르며 올여름 최고 기온을 기록했는데요. 그런데 오늘은 어제보다 더 더워지겠습니다. 대전과 세종, 충남 일부 내륙에는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한낮에 대전이 3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뜨거운 날씨에 온열 질환에 걸리기 쉬운 만큼 건강관리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맑은 하늘이 드러나면서 볕이 강하게 내리쬐겠고 자외선과 오존 모두 높겠습니다. 외출하실 때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오늘은 동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맑은 하늘이 펼쳐지겠습니다. 지역별 날씨입니다. 낮 기온은 어제보다 오르겠습니다. 천안 33도, 세종과 대전 34도까지 올라 후텁지근하겠습니다. 충남 서해안도 30도를 웃돌겠습니다. 파도는 전해상에서 매우 낮게 일겠고 바람도 약하게 불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다가오는 주말과 휴일에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오늘도 더위 대비는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34도가 큰일이네요. 뭐 최근에는 좀 더워서 그렇지만 뭐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나들이 철이었잖아요. 근데 뭐 모임이나 그다음에 외식을 좀 많이 좀 자제하는 분들이 계셨거든요. 뭐 그럴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요즘에 족들이 참 많은데 홈쿡 족이 늘어나고 있는데 처음에는 아우 힘들다 이러다가 하다 보니 솜씨도 늘고 이제는 좀 할만하다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그러니까요. 그런데 요즘은 워낙 가전제품도 기능이 많이 나와서요. 홈쿡 족들이 요리하기 참 좋은데 뭐 기름을 많이 넣지 않고도 튀김을 만들 수 있는 제품도 나와 있고 버튼 하나만 딱 누르면 요리가 뚝딱 되는 전자레인지도 있다고 하니까 무슨 뭐 요술 램프에 그러니까요. 이런 요알못들도 즐겁게 요리할 수 있는 세상이 아닌가 싶어요. 요즘에 뭐 줄임말들이 많은데 요알못이 요리를 알지 못하는 저 같은 사람인데 먹기만 잘하는 그런데 저도 이제 해보다 보니 김밥을 도전을 이게 참 힘든데 어려운데요? 처음에는 옆구리가 막 터지고 뭐 좀 줄도 잘 안 맞고 했는데 이제는 서서히 완성돼가는 걸 느끼면서 제가 아까 얘기했던 홈쿡 쪽에 이제 매력에 빠지고 있는 거죠. 뭘 요리를? 뭐 저는 버섯 제육볶음이라고 뭐 저만의 꿀팁이 있다면 팽이버섯을 갈아서 넣으면 설탕을 넣지 않아도 단맛이 내기 때문에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김에 고기도 갈아서 같이 고기는 그냥 넣고요. 식감이 있어야 식감이 있어야 되니까요. 아무리 밖에서 맛있는 걸 많이 먹어도 셰프들의 요리를 먹어도 집에서 가족들 모여서 뭐 아침 저녁 한 끼 정도 같이 뭐 좀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먹는 게 얼마나 아름답고 좋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오늘 사진사연 주제는요. 집밥으로 갑니다. 매일 먹어도 최고. 집밥은 사랑입니다. 사랑. 그래서 여러분들 집밥 사진 올려주시면 돼요. 사진 사연 보내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생방송 아침이 좋다 앱을 내려 받으셔도 되고요. 인터넷 주소창에 아침이좋다.kr 입력하시고 닉네임과 전화번호 쓰면 오늘도 사진과 사연 보내주실 수 있습니다. 또 사연 보내주시면 저희가 선정해서 선물도 드리니까요. 오늘도 많이 보내주세요. 많이 보내주세요. 이게 잘 안 돼. 요즘에 그 요리 실력이 계속해서 늘고 있다는
박창규 리포터가 오늘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창규입니다. 박창규 리포터. 저희는 뭐 이렇게 요리 얘기를 잠깐 해봤는데 네. 최근에 내가 기술을 좀 연마한 요리가 있다면. 최근은 아니고요. 제가 가장 자신 있는 요리는 바로 이제 김치볶음밥입니다. 뭐 기본 중에 기본이라고 할 수 있지만요. 이게 또 김치가 맛있으면 무조건 맛있거든요. 그리고 다른 재료들은 계속 달라지는 거죠. 뭐 참치 들어갈 때도 있고 햄 들어갈 때도 있고 고기 들어갈 때도 있고 그리고 아빠들 요리의 특징인데 네. 집에 남아있는 재료들 다 넣잖아요. 다 넣어서 하면 제 딸애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바로 아빠표 김치볶음밥. 정말 여기서 하나 좀 짚으면 네. 김치볶음밥에 단무지를 아주 잘게 썰어서 넣으면 거기에 또 식감에다가 야, 날치알도 좋아요. 엄마 좋아. 두 분 다 뭐 요리 전문가시네요.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말만 하지 실질적으로 하면. 그래도 사랑과 정성이 듬뿍 들어가서 정말 맛있을 것 같고요. 네네네. 정말 멋있는데요. 네. 네, 오늘 소개해 주실 소식도 집밥처럼 건강하고 맛있는 소식 준비하셨다고요? 그렇습니다. 신선하고 좋은 재료를 이용해 집밥을 만들듯 주부들이 양파를 걷어붙인 마을 기업이 있습니다. 마을 기업에서 건강한 한 끼를 만들어 동네 기업에 제공하고 또 그 수익을 이용해 공익사업까지 하는 분들이거든요. 지금부터 화면을 통해 함께 하시죠. 매일 먹는 밥이지만 신선한 로컬 푸드로 정성스럽게 만든다면 어떨까요? 여기 주부들이 만들고 배달하는 건강한 음식이 있습니다. 특히 쌈채소 같은 경우는 오늘도 나왔지만 너무 신선하고요. 그리고 슈퍼에서 사 먹는 거랑 좀 달라요. 건강한 밥 한 끼가 우리 가족과 지역사회의 건강을 지킨다는 믿음으로 오늘도 정성을 다하는 곳이 있습니다. 도심에서도 느낄 수 있는 푸르른 실록의 계절. 오늘은 고택 동춘당이 있는 대전 대덕구를 찾았는데요. 이곳에 주민들이 함께 운영하는 기업이 있다고 하네요. 우리 주변에 많은 기업들, 회사들이 있지만 오늘은 그중에서도 지역 주민들이 함께 힘을 모아 만들고 공익사업도 하는 마을 기업을 찾아왔습니다. 이 동네는 또 어떤 마을 기업이 있는지 가서 만나보시죠. 갑니다. 지역 주민들이 뜻을 모아 스스로 일자리와 소득을 창출하는 마을 기업들. 이 마을 기업은 어떤 일을 하는 곳일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야, 여기 뭐 사무용품들 많이 있고요. 업무도 열심히 보고 계시고 제가 대덕구의 마을 기업을 찾아왔는데 제대로 온 것 같네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마을이면 마을이고 기업이면 기업이지 네. 마을 기업은 뭐예요? 아, 예, 헷갈리시죠? 예, 마을 기업은 우리 마을 주민들이 모여서 기업을 만든 걸 마을 기업이라고 하는데요. 그냥 이웃만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을에 꼭 필요한, 우리 손길이 필요한 일을 찾아서 그 일을 마을 주민들 스스로 해결하는 그런 기업을 마을 기업이라고 합니다. 마침 점심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는데요. 주방에선 맛있는 반찬을 만드느라 여념이 없습니다. 비주얼도 냄새도 정말 먹음직스럽더라고요. 그런데 직원 몇 사람이 먹기엔 좀 많아 보이죠? 회사에 식당이 있는 거는 뭐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직원 수에 비해서 양이 너무 많은 거 아닌가요? 좀 그렇죠. 예, 저희가 저희 직원들 먹는 것이 아니라요. 여기 동네 사회적 기업에 식사를 저희가 케이터링으로 공급하고 있어요. 마을에는 지역 주민과 의료인이 함께 만들고 운영하는 의료협동조합이 있는데요. 2년 전 이곳과 제휴를 맺고 매일 음식을 만들어 제공하고 있습니다. 영양식단을 짜서 매일 다른 반찬을 준비하는데요. 새콤달콤 오이장아찌가 오늘 메뉴 중 하나입니다. 근데 양이 몇 인분 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점심에 50명 넘는 분들께 점심을 드리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메뉴도 매일같이 좀 달라져야 될 거 아니에요? 네, 메뉴 매일매일 어떤 거 할지 저희 고민도 많이 하는데요. 그래도 제철 식자재만큼 제일 훌륭한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요, 제철 오이, 그다음에 제철 미나리, 그 향긋한 미나리와 다양한 쌈채소들로 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잘 묻혀졌는지 확인을 해야 되지 않나요? 아, 그렇습니다. 제가 그러면 맛보게 해드릴게요. 그렇죠. 이게 또 간은 잘 됐는지 잘 묻혀졌는지 네. 맛을 봐야지만 어머니들도 다 이렇게 맛보면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네네. 어떤 맛인지 한번 봐주세요. 자, 오늘 반찬으로 나갈 오이장아찌. 일단 모양이. 제철 오이를 직접 절여 만든 오이장아찌. 초여름 입맛을 도둑이에 그만입니다. 상큼하고 치큼하고 우습다. 네, 들기름 넣었죠? 네,
이렇게 맛깔스러운 반찬들이 완성되면 점심 식사를 기다리고 있는 회사로 직접 배달을 갑니다. 아, 바쁘다 바빠. 음식이 식으세라 금방 도착했는데요. 만들기부터 배달과 배식까지 주부이자 직원인 조합원들이 조를 나눠 하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보람도 즐거움도 큽니다. 저희가 아침부터 12시까지 음식을 해서 또 왔는데 사람들이 맛있다고 또 맛있고 감사하다고 인사하고 가시면 만든 사람으로서 기분이 너무 좋고 그냥 일하는 내내 즐거워요. 배식할 때도 즐겁고. 즐겁게 만들어서일까요? 먹는 사람들도 같은 마음입니다. 하나하나 정성이 담긴 음식에 점심시간이 기다려집니다. 케이터링 서비스는 받은 지 얼마나 되셨어요? 자체 식당을 운영하다가 케이터링 서비스를 이용한 지 한 2년 정도 됐고요. 네, 자체적으로 할 때는 식단의 문제나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영양사가 따로 있지 않으니까 다 신경 써야 됐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제 케이터링 서비스를 하고 나서 식단표가 제대로 잘 짜여져서 나오고 그리고 그대로 영양분을 섭취할 수 있어서 좋고 또한 케이터링 하시는 곳이 로컬 푸드를 식자재로 이용을 해서 네, 믿고 지금 저희 사용하고 있고요. 어느새 점심시간이 끝나고 돌아갈 시간. 그런데 아직 일정이 남았다는데요. 먼저 내일 필요한 식재료를 구입하기 위해 근처 로컬푸드 매장을 찾았습니다. 신선함은 물론 지역에서 생산된 믿을 수 있는 농산물이라서 자주 이용한답니다. 주변에 대형 마트도 있고 식재료 구입할 수 있는 곳이 있을 텐데 여기를 오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저희 대덕 포마시는요. 대전에서 생산자들이 신선한 농산물을 매일 가지고 오는 로컬푸드 직매장이기도 하고 또 소분해서 팔고 신선하기도 해서 자주 이용하는 것 같습니다. 이 매장에서는 지역의 농산물을 바로 알고 건강하게 소비하자는 취지로 로컬푸드에 대한 교육도 수시로 이뤄지는데요. 조합원은 물론 주민들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우리 농가에서 농사를 짓는 농민분들도 독한 약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농민 건강에도 당연히 좋겠고 우리 땅도 보호가 되겠죠. 로컬푸드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네. 이런 시간을 종종 가지시나요? 네, 종종 갖고 주기적으로 같이 공부도 하고 저희 재료 매장에 오시면 재료에 대한 설명도 해드리고 있어요. 네. 이런 시간이 어떤 의미가 있는 거죠? 우리 먹거리가 사실은 굉장히 외국 먹거리도 많이 들어오고 있고 배달해오는 음식들도 굉장히 많이 드시고 있잖아요. 근데 조리에 대한 중요성이 많이 사라지고 있어요. 그래서 로컬푸드를 많이 이용해서 조리를 해서 드시거나 로컬푸드로 조리된 음식을 드신다면 우리 농가에도 굉장히 도움이 되고 우리 가족의 건강을 챙기는 일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반찬들을 이제 함께 같이 이렇게 공유하면서 만들고 있고 또 이렇게 소액이지만 직접 이렇게 일을 해가지고 돈도 이렇게 벌면서 아이를 낳고 나서 일을 좀 한동안 쉬었었는데 다시 이렇게 밥숟가락을 통해서 이렇게 사회에 진출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마을 기업의 중요한 사업 중 하나는 회사 수익을 마을에 환원하는 건데요. 안녕하십니까. 음식을 공급하는 기업인 만큼 동네 주민들과 식재료와 반찬을 나누는 공익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그날그날 남은 식재료 꾸러미를 집집마다 방문 배달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농산물 많이 남으셨다고 하셔서 오늘은 과일이랑 그다음에 삼겹살, 그다음 밥숟가락에서 제육볶음 가지고 왔습니다. 너무 좋아요. 우리 애들이 제육볶음 제일 좋아해요. 꾸러미 서비스는 계속 이용하셨던 거예요? 네, 매주 받아보고 있고요. 직장 생활을 하다 보니까 사실 친환경 매장이 근처에 있다고 해도 장 보러 가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매주 이렇게 다양한 식재료를 야채, 과일 그리고 이제 가공품까지 해가지고 믿을 수 있는 음식이 오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반찬 만들랴, 음식 배달 서비스 하랴. 하루 24시간이 부족한 조합원 식구들이 웬일인지 다 같이 근교에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저희 왔어요. 조합원들이 공동으로 가꾸는 텃밭인데요. 엊그제 씨앗을 심은 것 같은데 어느새 이만큼 자라 수확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루가 바쁘네요. 음식 준비하고 또 음식 제공 서비스하고 배달 서비스에 또 내일 장도 보고
밖까지 나와야 돼요. 그럼요. 여기도 가끔씩 오시나요? 예, 저희 일주일에 한 번씩 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와서 아름다운 감자꽃을 다 꺾고 네. 또 풀도 메고, 네. 네, 그리고 거름도 주고. 여기는 어떤 밭이에요? 오늘 쭉 보신 것처럼 저희 밥숟가락 동네부엌 조합원들하고 우리 대덕품앗이 조합원들의 가족 텃밭이에요. 여기 손수레 농장에서 임대해 주신 건데요. 판매보다는 저희 가족들이 이렇게 자연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게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와서 체험도 하고요. 수확한 작물을 동네 사람들하고 나누기도 하고 그런 용도로 쓰고 있습니다. 직접 심고 가꾸는 채소들, 오늘은 푸릇푸릇 잘 자란 상추를 마음껏 따갈 수 있는데요. 농작물을 직접 재배하며 텃밭 가꾸기에 행복을 만끽합니다. 감자하러 올 때마다 따가요. 도시에서 끼케야 이제 화분에서 화초 키우는 게 전부인데 이렇게 직접 밭에 와서 농작물들 가꿔보고 또 가져가서 또 가족들하고 나눠 먹고 하니까 야채 안 좋아하는 아이들도 엄마가 따온 거라고 하면 잘 먹고 하니까 너무 좋아요. 건강한 마을! 건강한 먹거리! 동네부엌이 만든 로컬푸드 많이 사랑해주세요. 로컬푸드와 지역에 대한 관심으로 탄생한 마을 기업. 경력 단절 여성들에게는 다시 일하는 기쁨을 선물하고 주부들의 정성이 담긴 밥 한 끼는 마을을 더 건강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지역사회를 성장시키는 동네부엌이 되길 바라고요. 앞으로도 건강하고 맛있는 한 끼 부탁해요. 야, 매일 신선한 로컬 푸드로 만든 건강한 한 끼. 네. 뭐 배가 아까 방송 전부터 고팠지만 네. 더 고파지고요. 저렇게 한 끼를 이제 점심을 아까 드셨잖아요. 네. 드시면 오후 업무가 더 잘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네. 그렇죠. 네. 10여 년 전부터 마을 일을 함께 하면서 공감을 했고 네. 이제 이 여성들이 로컬 푸드를 이용을 해서 건강한 식사를 만들어서 이제 케이터링 서비스를 하는 건데요. 2년 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음식 강좌도 만들고 그리고 아이들부터 어르신까지 맞춤형 식단과 또 프로그램까지 개발하고 있는 건데 역시 엄마는 대단하다, 강하다 새삼 느꼈습니다. 네, 이렇게 경력 단절 여성들이 뭐 자신의 장점을 살려서 네. 일도 하고 또 지역 사회를 위해 봉사도 하시니까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네. 네, 자랑스럽죠. 네. 그리고 하루 24시간이 정말 모자르게 네. 열심히 노래하시려고요? 활동을 하고 계시고요. 요리해야 되지요. 그다음 배달해야 되지요. 네네. 장 봐야 되고 그리고 교육에 강좌까지 그리고 또 텃밭까지 나가야 되고요. 정말 열심히 살고 계시는데 이게 바로 모든 조합원들이 또 힘을 합쳤기에 가능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도 파이팅입니다. 이 마을 일은 네. 마을 주민들이 나서서 해결하는 것이 바로 마을 기업의 참 취지인데요. 네. 우리 저 건강한 먹거리를 위해서 애쓰는 조합원 여러분들 계속해서 그 건강한 먹거리를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저희들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순서는 아침엔 퀴즈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과 소통하는 시간, 퀴즈 함께하는 시간이죠. 네, 퀴즈 푸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생방송 아침이 좋다 앱을 내려 받으셔도 되고요. 인터넷 주소창에 아침이좋다.kr 입력하시고 닉네임과 전화번호 쓰면 오늘도 퀴즈 푸실 수 있습니다. 퀴즈도 5문제 모두 맞추신 분에 한해서 추첨을 통해 선물 드리니까요. 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자, 이제 건강한 밥상 그리고 건강하면은 뭐 누가 봐도 정말 건강 남자, 상남자 네. 박찬규 리포터가 오늘도 문제 함께하겠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계시는 시간 아침엔 퀴즈. 오늘은 저와 함께하고요. 여러분들 준비가 되셨나요? 그러면 첫 번째 문제 바로 만나봅니다. 문제 나갑니다. 3, 2, 1. 유럽과 미국 등에서 제2차 세계대전 참전 용사들의 전투를 제안한 어른들의 전쟁 놀이를 무엇이라고 할까요? 보기 드릴게요. 1번 보드게임, 2번 익스트림 게임, 3번 서바이벌 게임.
요거 게임 끝나고 나서 정말 처참한 사람은 몸에 온몸이 페인트가 막 묻어나고요. 네. 정말 안타까운 건 이 보호장구를 다 하잖아요. 여기 이제 이 보호막을 해서요. 네. 예, 여기 튀면 진짜 짠하죠. 예, 행동 느린 사람들은 요 게임 하다가 많이 욕먹습니다. 아이고. 그렇죠. 네. 자, 이 게임 뭐 전자장치를 이용할 수도 있고 또 네. 예전에 또 페인트탄을 많이 이용을 네. 했었고요. 네. 또 예비군 훈련장에서도 이 게임이 적용된 적이 도입이 있는데 네. 자, 이 게임은 무엇일까요? 정답을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여주시죠. 3번 서바이벌 게임이었습니다. 서바이벌 게임은 안전한 전투 장비를 갖추고 모의 전쟁 놀이를 하는 래퍼처럼 정해진 복장과 전투 장비를 사용하며 정해진 규칙과 질서 속에서 진행됩니다. 생존 게임, 모의 전투 게임이라고도 하는데요. 이 서바이벌 게임은 모의 게임이긴 하지만 생존을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찾기 때문에 심신을 단련시켜주는 데도 좋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예전에 한참 더 유행을 할 때는 이제 실내 게임장들도 많이 있었거든요. 네. 예. 아, 저는 이 게임 하다가 하체 풀린 적도 많아요. 왜냐면 안 맞아야 되니까 네. 그냥 앉아가지고 계속 다니다가. 네. 이야. 그리고 이제 여러 명이 함께 하게 되면 이제 팀플 뭐 작전도 세울 수 있고 네. 참 좋은 것 같은데 예비군 훈련 이제 도입이 돼. 저 때는 그런 게 없었는데. 저도 안 했는데 저 뒤에 한번 얘기만 들었어요. 네. 자, 계속해서 박창규 리포터도 꽤 나이가 있군요. 예, 두 번째 퀴즈 함께 해주시죠. 네, 오늘 아침에 퀴즈 두 번째 문제 이어서 만나봅니다. 문제 나갑니다. 3, 2, 1. 국화가에 여러 해 살이 풀러 6월부터 9월까지 노란 꽃이 피는데요. 어디서나 잘 자라 길가나 하천변에 관상용으로 심는 이 꽃은 무엇일까요? 보기 드립니다. 1번 금계국, 2번 금잔화, 3번 마리골드. 다 금 얘기잖아요. 네. 금계국의 금, 금잔화의 금, 마리골드의 골드도 금. 네. 근데 이 금이 닭하고 친해지게 됩니다. 닭하고 친해진다. 이거 뭐 결정적인 힌트가 될 수가 있어요. 네. 자, 금은 금인데 노랗게 예쁘게 피는 꽃, 금은 금인데 닭이랑 친해질 수 있다. 자, 오늘 아침에 퀴즈 두 번째 문제 정답 확인해 볼까요? 보여주시죠. 1번 금계국이 정답이었습니다. 금계국은 여름을 알리는 들꽃처럼 관상용 닭인 금계와 색깔이 비슷하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고요. 생명력이 강해 어디서나 잘 자라고 꽃이 아름다워 길가에 많이 심는 꽃입니다. 특히 요즘에 많이 볼 수 네. 있습니다. 이게 초여름의 꽃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금계국을 쉽게 본다. 참 행복한데 이 노란 코스모스를 닮은 금계국의 꽃말이 네. 좋네. 상쾌한 기분. 상쾌한 기분. 그렇죠. 대전은 이 금계국 명소가 네. 갑천 유등천이라고 그래요. 그 대전에 있는 천변이 네. 정말 온갖 꽃들로 잘 갖춰져 있는데요. 네. 이왕이면 이제 금계국 한번 살짝 구경하러 가시면서 꽃말처럼 네. 상쾌한 기분을 좀 느꼈으면 좋겠다라는 네. 생각이 드는데 이제 꽃 얘기를 하고 있는데 금계국에서 닭 얘기를 하니까 배가 많이 고팠나 봐. 그러네요. 갑자기 이제 백숙이 생각나요. 오늘 네. 이 시장함을 어떻게 달래야 되는지. 자, 이제 시장함은 상식으로 달래도록 네.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세 번째 퀴즈 주세요. 네, 요즘에 날씨가 더워지면서 덴탈 마스크를 찾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이 덴탈 마스크가 어디가 위인지, 어디가 아래인지, 어디가 앞인지, 어디가 뒤인지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준비한 세 번째 문제 OX입니다. 문제 나갑니다. 3, 2, 1. 덴탈 마스크는 끈 달린 쪽을 안으로 향하게 해서 착용해야 한다. 이게 맞을까요? 아닐까요? OX 선택해 주십시오. 그런데 잘 생각해보면 네. 끈이 안쪽으로 닿으면은 좀 불편하기도 할 것 같고요. 또 공간이 떠서 제대로 밀착이 잘 안 될 것 같거든요. 평소에 착용하는 그 모습을 잘 생각해보시면 정답이 바로 나오겠습니다. 여기가 뜬단 말이죠. 네. 어떻게 하면 안 뜨고 그러니까 붙을 수 붙게끔. 있을까. 네. 덴탈 마스크 이제 착용법과 관련된 문제였고요. 네. 자, 끈이 안쪽으로 있는 게 맞을까요? 바깥쪽으로 있는 게 맞을까요? 정답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보여주시죠. 정답은 X였습니다. 끈이 달리지 않은 매끈한 부분이 겉으로 가게 될 경우에 얼굴 크기와 얼굴형에 따라서 옆면이 뜰 수 있기 때문에 끈 달린 쪽을 바깥쪽으로 해서 끈을 이용해 마스크를 얼굴에 밀착시켜줘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만일 색이 다르다면 네. 진한 색이 겉면으로 오게끔 착용을 하셔야 되는데요. 그 겉면에 비말을 막을 수 있는 방수 처리가 되어 있다고 하니까 네. 꼭 참고해 주시고 또 철사가 위쪽에 가게끔 착용을 잘 해주시고요. 가급적이면 손이 마스크 겉면에 닿지 않도록 끈을 이용해서 잘 착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마스크 썼다 벗으면서 이렇게 벗는 분들 계신데 네. 그거 잘못된 거 끈만 네, 잘 끈으로 살짝. 빼주시고 네. 덴탈 마스크는 이제 비말용 마스크가 이제 나왔잖아요. 네. 덴탈 마스크는 일회용입니다. 하루 요 덴탈 마스크 아낀다고 다음 날 또 쓰고 네. 또 쓰고 이러면 마스크를 쓰는 의미가 없다라는 거 그러니까요. 꼭 알고 계시고요. 정말 이 얘기하면 창규 리포터가 또 삐질 수도 있겠지만 왜요? 저나 박창규 리포터를 위해서 특대형 마스크가 좀 나와주기를 정말 바람을 가져봅니다. 솔직히 얘기해봐요. 좀 예. 작죠 우리. 예, 뭐 그런 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요. 다음 이제 조금 있다가 나가서 한번 같이 한번 써보죠. 누가 더 하나. 나 윈. 그냥 봐도 윈. 마스크 한번 써보는 걸로 알겠습니다. 나가서. 네. 자, 마스크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덴탈 마스크는 하루밖에 쓰시면 안 된다는 거 꼭 참고하시고요. 지금 코로나가 또 확산세에 접어들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여러분들 강조를 좀 드립니다. 네. 마스크 꼭 착용하시고. 자, 이제 네 번째 문제로 가야 되겠죠? 네. 아유, 제가 지면 어떡하지? 마스크. 자, 네 번째 문제 주세요. 네, 오늘 아침엔 퀴즈 네 번째 문제 바로 만나봅니다. 문제 나갑니다. 3, 2, 1. 객과의 포유류로 시각, 청각, 후각 등 여러 감각을 동원해 무리간 의사소통을 하고요. 길게 울부짖는 소리가 특징인 이 동물은 무엇일까요? 보기 드립니다. 1번 늑대, 2번 여우, 3번 너구리. 길게 울부짖는 소리에서 뭐 해보실래요? 아우 맞나요? 어디 아파요? 네, 이거 비슷했어. 아픈 이것이었어요. 네. 뭐 고르셔도 될 것 같고요. 또 보기 중에 가장 좀 무섭고 힘센 녀석을 고르면은 이게 바로 정답이 아닐까 싶네요. 아우 맞나요? 아우. 자, 이 동물은 네. 무엇일까요? 오늘 아침엔 퀴즈 네 번째 문제였습니다. 정답 확인해 볼까요? 보여주시죠. 1번 늑대가 정답이었습니다. 늑대는 식용모 객과의 포유류로 1위 말승냥이라고도 하는데요. 몸과 꼬리는 대개 검은색이 섞인 누런 갈색이나 서식지에 따라 털의 밀도, 색깔에 큰 차이가 있는데요. 현재는 멸종 위기에 처한 보호동물입니다. 오래전에 야생에서 자취를 감췄습니다. 네. 멸종 위기종 1급 동물인데 지난 4월에 대전의 그 모랜드의 동물원에서 무려 6마리의 한국 늑대가 태어났는데 얼마 전에 이제 화두가 돼서 전국적으로 이제 방송이 됐던 것 같은데요. 최근 5년간 태어났던 새끼들이 늑대 무리 간의 세력 싸움, 그러니까 이제 맹수인 거예요. 네. 싸움으로 인해서 다 희생이 됐다고 그래요. 이번에 태어난 6 녀석들은 잘 자라서 뭐 이제 성체 늑대로 성장을 하면 우리들이 또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다시 한번 여우는 어떻게 울어요? 여우는? 여우. 여우는 여우? 늑대는 아우? 너구리는 너구르 이렇게 울어요? 그렇지 않을까요? 정확하시네요. 아유 동물 박사시네요. 아니 뭐 그거보다 제가 아까 힌트 드릴 때 그 얘기를 하려고 그랬어요. 그 뒤에 인간이 붙었던. 네네네. 맞네요. 맞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늑대는 대부분 남자에 비유하고 여우를 좀 여자에 비유하는 경우도 있는데 하여튼 그 6마리 잘 컸으면 좋겠고요. 어느덧 5번째 문제. 박찬구 리포터의 5번째 문제 주세요. 네, 오늘 아침에 퀴즈 마지막 문제는 사자성어 문제를 준비했습니다. 문제 나갑니다. 3, 2, 1. 다음 중 문제를 일으킨 사람이 그 문제를 해결해야 함을 이르는 말은 무엇일까요? 보기 드립니다. 1번 사필귀정, 2번 결초보은, 3번 결자해지. 뭐든지 신청을 본인이 하고 본인이 해지를 하는 게 맞죠. 이거를 다른 사람에게 위탁하거나 뭐 하다 보면 잘못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모든 걸 해결하려면 내가 해지를 해야 돼요. 해지를 해야 되군요. 예전에 알던 여자분 이름이 혜지 씨였는데. 어머, 혜지 씨도 나왔고요. 문제를 일으킨 사람이 그 문제를 해결을 해야 한다. 사자성어 문제였고요. 정답은 무엇일까요? 오늘 아침에 퀴즈 마지막 문제의 정답 확인해 봅니다. 보여주시죠. 3번 결자해지가 정답이었습니다. 결자해지는 매듭을 묶은 사람이 풀어야 한다는 뜻으로 이를 저지른 사람이 끝까지 책임지고 이를 해결해야 함을 비유한 한자 성어입니다.
아침에 퀴즈 오늘도 5문제 모두 풀어봤고요. 많은 분들이 함께해 주셨습니다. 5문제 모두 맞추신 분에 한해서 추첨을 통해 선물 드립니다. 네, 우리가 이제 해먹는 요리를 잠깐 아까 얘기를 하면서 박창규 리포터가 이제 볶음밥 얘기했잖아요. 네. 오늘 점심 혹시 머릿속에 나 뭐 먹고 싶다 떠오르는 게 있어요? 갑자기 떠오르는 게 콩국수가 생각이 나네요. 콩국수. 예. 요즘에 또 검은 콩국수까지 나왔어요. 어머, 맛있겠다. 서리 콩국수에서 아유. 콩국수로. 네. 같이 한번 갈까요? 그리고 콩국수는 김치하고 해서 소금 간. 진짜 아우, 콩국수. 배고파요. 오늘은 콩국수 먹을 거 참 많이 있네요. 자, 뭐 좋은 소식과 그리고 더불어서 퀴즈까지 함께해 준 박창규 리포터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생방송 아침이 좋다 화요일 순서 함께하고 계신데요. 네. 오늘의 사진 사연 주제가 매일 먹어도 최고 집밥은 사랑입니다 였습니다. 뭐 나만의 레시피, 뭐 우리 집의 집밥 특징, 뭐 다양한 집밥 사진들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지금 식사 중이실 수도 있겠네요, 그죠? 콩국수 얘기를 했잖아요, 박창규 리포터가. 맛있겠다. 혹시 콩국수 집에서 해 드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네. 야. 저희 어머니도 이제 콩 갈아서 해 드시는데 콩국수 사진 올리시면 무조건 선물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느낌이 드네요. 지목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 느낌. 네. 자, 사진 많이 보내주시고요. 맛있는 식사를 하다 보면 뭐 이렇게 과음은 아니지만 이제 건강에 좀 식사 소화에도 도움이 되는 이제 반주 하시는 분들 계셔서 이번에 와인 이야기를 좀 해볼 텐데 와인 하면 어디입니까? 프랑스, 몽스르. 야. 그 또 뭐 인사 또 하나 있었죠? 아까 우리 연습했던 거? 멸치 뭐였나? 메르치복? 메르치복? 네. 네. 아유, 그렇죠. 자, 프랑스 농부가 와인을 만듭니다. 와. 네. 뭐 한 잔 딱 마시면은 뭐 프랑스어가 절로 나올 맛이 아닐까 싶은데요. 네네. 사과의 고장에서 만드는 사과 와인을 만드는 프랑스 농부를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사과의 즙을 짜서 발효시켜 만든 알코올 음료 시드르입니다. 유럽을 중심으로 기원전부터 만들어진 유서 깊은 술인데요. 프랑스 알자스 출신의 도미니크 에어케시와 작가 신이연 부부가 만드는 정통 프랑스식 시드르를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리포터 박찬홍입니다. 여러분 혹시 사이다 음료 좋아하시나요? 저도 참 좋아하는데요. 이 사이다가요, 원래 사과를 이용해 만든 와인에서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일명 프랑스 말로 시드르. 그런데 이 시드르를 충주에서 직접 만드는 분이 있다고 해서 제가 한번 가보려고요. 여러분들 궁금하시죠? 제가 한번 알아봐 드리도록 할게요. 와인을 만드는 주인공을 찾아간 곳은 충주 수안보의 호밀밭. 호밀밭에서 와인을 만든다고요? 와인은 양조장에서 만드는 거 아닌가요? 저기 계신다. 아버님! 안녕하세요! 네? 한국말 할 줄 아세요? 아니요. 아니 뭐야 갑자기 이거 농가에 아버님이 안 계시고 왜 외국인이 계신 거야? 아 이거 한국 사람 안 계시나? 어디요? 안녕하세요. 오늘의 주인공 충주에서 시드르를 만드는 신이연 도미니크 부부입니다. 아니 여기 오면은 그 와인을 만드는 것을 볼 수 있다고 해서 왔는데 맞아요? 예, 맞아요. 그 시드니라고 하던데요? 시드니? 시드르! 시드르! 네. 아 맞다 시드르 그죠? 네네네. 사과를 착즙해 만드는 프랑스 정통 와인 시드르. 이제 제대로 기억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지금 어떤 작업을 하고 계신 거였어요? 네, 오늘은 이제 우리가 겨울에 심어놓은 호밀이 너무 많이 자라서 이제 포도나무한테 좀 방해가 되는 것 같아서 그 호밀을 밟아주는 작업을 하고 있었어요. 호밀은 포도의 퇴비로도 사용하고 또 어린 포도에게는 그늘 역할도 하는데요. 호밀이 너무 많이 자라면 포도가 자라는데 오히려 방해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밟아줘야 한다고 합니다. 시드를 맛보기 전에 저도 호밀 밟기 작업 체험해봅니다. 쉽다. 그렇게 밟아만 주면 되는구나. 나무 발판을 이용해 꾹꾹 밟기만 하면 되는 간단한 작업입니다. 이렇게 정성스럽게 호밀을 밟아주는 이유가 다 있다고 하는데요.
눕혀주면은 일단은 이제 누워서 이제 퇴비 역할도 하고 잡초가 자라지 못하는 역할도 하고 있고요. 그런 역할을 하는구나. 그리고 이제 땅을 좀 이렇게 보호해주는 그런 역할도 하죠. 밑에 이미 저희가 지프로 좀 많이 덮었어요. 그래서 밟으면 폭신폭신하고 그리고 이제 냄새도 굉장히 좋고 그래요. 포도밭에서 호밀 받기는 여러모로 아주 중요한 작업입니다. 와인을 담글 어린 포도가 잘 자라야 하니까요. 와인을 담근다고 해서 양조장만 생각하면 오산. 좋은 술을 얻기 위한 좋은 과일은 이렇게 정성스러운 농사일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어린 포도나무를 열심히 가꾸어 포도 열매를 얻고 그 열매로 와인을 담글 수 있으니까요. 사과의 속살 같은 이 노란 액체가 바로 오늘의 주인공이라는데요. 아니 사실 다른 농장 가면은 막걸리를 주시는데 역시 와인 농가는 다르네요. 예? 와인을 주시고 어떤 거예요? 이거는 시들인데요. 사과를 착즙해서 발효한 건데 아직 찌꺼기를 완전 제거하지 않는 약간의 그 효모와 찌꺼기가 그대로 남아있는 조금 탁한 술이에요. 아, 제가 찾던 그거네요? 네, 바로 그거예요. 프랑스 정통 사과 와인 시드를 합니다. 근데 제가 사실 술이 좀 약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마셨는데도 이게 술 기운이 올라오는데요. 그 술은 농업의 꽃이라는 말이 있어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말인데요. 그 이유는 이제 그 사람은 농사를 지을 때 그 생존하기 위해서 밥을 먹기 위해서 이제 그 농사를 짓는데 거기서 그치지 않고 또 술까지 막 정성을 들여서 막 만드는 이유를 보면 이렇게 좀 휴식의 시간, 즐거움의 시간을 가지기 위해서 술을 만드는 게 아닌가.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말을 굉장히 좋아해요. 달콤한 휴식을 끝내고 농업에 꽂힌 술을 만들기 위해 또 열심히 일을 합니다. 좋은 와인은 좋은 농부가 만든다는 말이 있습니다. 땀 흘려 일하는 만큼 좋은 열매를 얻고 그 열매로 와인을 만들 수 있으니까요. 이곳은 충주시 엄정면의 도자기 마을입니다. 신희연 작가와 도미니크 부부가 와인을 만드는 양조장이 바로 이곳에 있다네요. 이곳은 와인을 만들어 보관하고 또 소비자에게 와인을 보내기 위한 작업을 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네, 택배. 택배로. 택배 이제 인터넷 주문을 하시면 저희가 택배로 우체국을 통해서 보내죠. 그럼 이렇게 좀 이게 와인이 많이 나가나요? 얼마나 나가나요? 얼마나 나가느냐고요? 하루에? 많이 안 나가요. 이곳의 와인은 천연 효모를 이용한 내추럴 와인인데요. 작업 방식이 까다롭고 시간도 많이 걸려서 생산량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합니다. 일일이 손으로 작업해야 하는 과정이 많아서 부지런해야만 한다는데요. 이것이 바로 부부의 정성이 가득 담긴 프랑스 정통 와인 시드를 합니다. 와, 여기 진짜 많은 와인이 있는데 여기는 어떤 공간이에요? 여기는 와인을 저장하는 저장고예요. 그래서 조금 춥죠? 그러게요. 10도. 10도? 10도 정도? 좋은 술의 조건은 발효. 10도 정도의 온도로 탱크 안에서 4개월가량 발효된 술은 병으로 들어간 뒤 다시 1개월간의 발효 과정을 거친 후 천연기포가 톡톡 터지는 시드르가 완성됩니다. 컴퓨터 프로그래머였던 도미니크 씨와 작가 신희연 부부는 프랑스에서 처음 만나 결혼하고 캄보디아를 거쳐 이곳 충주에 2016년에 정착했다는데요. 제가 오랫동안 이제 외국에서 살았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외국에서 늙기는 싫다. 한국에서 늙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이제 한국에 오게 됐고, 도미니크는 농사를 짓고 와인을 만들고 싶어 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곳이면 어디든지 괜찮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여기 오게 된 거예요. 그렇게 충주에 정착한 신희연 도미니크 부부는 처음에 시행착오도 겪고 고생도 많이 했지만 지금도 열심히 와인을 만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사과와 포도를 직접 재배해 그들만의 색깔을 가진 와인을 생산하고자 하는 꿈을 펼치고 있답니다. 그런 그들을 응원하고 지지하는 이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꽃만가. 친친. 한국은 짠인데. 이제 뭐 파티 하는 거예요? 손님 오신 거예요? 지금 뭐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은 그냥 이제 우리 충주에 사는 젊은 친구들이 와인에 관심도 많고, 이분은 또 초콜릿을 만드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직접 이제 초콜릿을 만들어 오셔서 이 초콜릿이랑 우리 로제 와인이랑 굉장히 잘 어울려요. 그래서 이제 같이 와인 테이스팅도 할 겸, 그래서 또 담소도 할 겸. 좋은 사람과 함께할 때 술의 가치는 더욱 빛나겠죠? 이렇게 좋은 이웃과 시간을 보내며 직접 담금술을 맛보고 평도 들어본다는데요. 과연 어떤 평가를 들을 수 있을까요?
약간 맥주는 좀 안 맞는 편인데 요거는 먹으니까 되게 몸이 좀 따뜻해지는 기분이 들면서 사이다 먹은 것처럼 향이 먼저 확 느껴져서 아 이게 사과로 만든 건 맞구나 싶고 이 스파클링이 되게 가볍게 있어서 이게 가볍게 즐기기 좋은 와인이라는 느낌이 들어요.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이웃과 함께 와인을 즐기는 이 시간. 단순히 술을 마시는 게 아니라 행복을 마시는 느낌이었는데요. 정말 달달한 시간이었습니다. Le but, c'est de vinifier les propres raisins qu'on aura cultivés à Souery pour vraiment révéler le terroir de la région. 프랑스 알자스 출신의 도미니크 씨와 작가 신희연 씨는 충주에서 꿈을 꾸고 있습니다. 정성 들여 농사를 짓고 열매를 얻은 후 우리 땅에 맞는 좋은 와인을 만드는 꿈. 도미니크, 신희연 부부의 그 꿈을 응원합니다. 충주에서 만나는 알자스의 맛, 시드르! 표현을 그렇게 딱딱하게 하면 안 되고 네. 알자스의 맛, 시드르. 이렇게. 그런데 네. 호밀 같기도 하고요. 와인 저장고도 뭐 그곳에 있는 것처럼 갖춰지진 않았겠지만 네. 나름대로 뭐 좀 프랑스에 가 있는 느낌, 네, 이색적인 느낌이 그러니까요. 충주에서 나네요. 네. 또 이 사이다가 시드르에서 파생된 말이라고 하잖아요. 네. 이 사과 와인의 맛도 정말 궁금하고요. 뭐 정성스럽게 만든 시드르 한 잔과 또 네. 식사를 하면 얼마나 행복할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렇죠. 누군가 맛있겠네요. 마주보며 네. 이제 와인을 이렇게 받아서 잔 들고 야, 자세가 나오는데요? 하고 나서 네. 잘못된 게 이렇게 먹으면 안 돼요. 네. 예, 와인은 음미하는 좀 걸로. 음미하시면서. 네. 어쨌든 뭐 마셔보고 싶다라는 생각, 시드르 맛보는 날 저도 꼭 기대를 하겠습니다. 네. 자, 이경림 씨. 20살 때 뭐 했어요? 20살 때요? 뭐 불과 몇 년 전이기 때문에 아주 생생하게 기억이 짧게 나는데요. 몇 년 전으로 이렇게 정리를 하는군요. 네네. 뭐 알바도 하고 네네. 뭐 부모님 용돈도 받고 뭐 꿈도 많고 참 철없던 때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요. 뭐 네. 다들 20살 때는 철이 없었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네. 저도 마찬가지였을 것 같은데 이 청년, 소개해드릴 청년은 20살의 나이에 남다른 도전을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요즘에 청년들 파이팅 많이 하고 있잖아요. 네. 다 같이 힘내는 과정을 좀 만났으면 좋겠는데 화면으로 만나시죠. 긴 인생 속에서 가장 가슴 뛰고 벅찬 나이는 언제일까요? 동시에 가장 어려운 나이이기도 한데요. 20살. 처음으로 가져보는 자유도 있지만 좌절을 맛볼 수도 있는 나이. 말 그대로 가능성과 미완의 시간인데요. 당신에게 20살이란 어떤 의미인가요? 20살은 사춘기다. 무모합니다. 초저녁 같아요. 쉽죠? 어린이라고 생각합니다. 20살이란 쳇바퀴다. 각자의 인생이 다르듯 20살에 대한 생각도 각자 다른데요. 하지만 하나 똑같은 건 20살은 인생 중에 가장 아름답고 순수한 나이라는 것. 아직 안 쉬웠어요. 그 20살을 온전히 자신의 것으로 자유롭게 보내는 이가 있습니다. 자신만의 20살을 기록하고 있는 상진 씨를 만나봅니다. 바로 이곳이 나만의 20살을 살아가는 김상진 씨의 도네이션 하우스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보시는 이 도네이션 하우스의 사장이기도 하고 또 농부이기도 하고 글 쓰는 작가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이 하고 있는 20살 김상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고등학생 때부터 이미 수많은 구독자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는 크리에이터인데요. 그저 남들과 똑같이 대학을 가기보다는 자신의 인생을 자신만의 색깔로 채워가고 있는 김상진 씨. 김상진만의 감성과 패션을 공유하고 자신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면서 많은 이들에게 공감과 영향력을 주고 있습니다. 사실 한국에는 아직 뚜렷한 형태가 없는데요. 제가 살짝 형태를 만들어 가려고 지은 건데 숙박료가 정해지지 않지만 이게 원하는 만큼 자기가 돈을 내고 이렇게 잘 수 있는 곳이에요. 말 그대로 기부의 집이고 여기에 기부되는 돈은 여기에 운영에도 쓰이지만 나중엔 이제 좋은 곳에 쓸 수 있는 돈으로 이렇게 활용이 되기도 하고 처음에 꿈이 여행 작가였는데 중학교 때부터 미성년자 때부터 여행을 많이 다녔는데 뭔가 그런 10대들을 위한 여행할 수 있는 공간이 많이 없다는 걸 한국에서 좀 뼈저리게 느꼈어요. 그래서
10대들이 좀 더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 수 없을까 싶어서 게스트하우스를 만들려다가 아무래도 20살이다 보니까 자본도 부족하고 또 신고할 것도 너무 까다롭고 그래서 도네이션 하우스를 한번 해보면 좀 더 쉽게 좀 더 빠르게 내 꿈을 이룰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만들게 됐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김상진의 도네이션 하우스. 어떻게 꾸며놨는지 한번 볼까요? 비어있던 집을 빌려 여행자들을 위한 포근한 숙소로 만들었습니다. 숙박료는 게스트 마음대로. 적게 낸다고 뭐라고 하지 않아요. 직접 준비하고 관리하는 아늑한 침실. 고단한 여행자들의 몸과 마음을 쉬게 합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이용 가능하지만 미성년자는 부모님 동의서 필수. 이곳에 혼자여 편히 쉬어라. 그저 편하게 쉬고 놀 수 있는 곳인데요. 처음 만난 사람들과도 쉽게 친해집니다. 이곳에서 가장 중요한 일정 중 하나인 밥 먹기. 모든 게스트들이 총출동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음식을 만드는데요. 그러면서 친해지고 가까워지는 거겠죠. 집에서는 해본 적 없는 요리들을 의젓하게 해냅니다. 물론 모든 게 완벽할 수는 없는데요. 설탕 한 스푼 맞지? 설탕 안 들어갔는데. 설탕이 안 들어간다고? 이미 넣었는데? 맛있겠지 뭐. 와우. 식사하는 방법도 특별합니다. 게스트들의 개성과 취향이 가득 묻어나는 포틀럭 파티. 각자 먹고 싶은 재료나 요리를 사와서 함께 나눠 먹습니다. 처음으로 엄마 아빠의 품을 벗어나 오로지 자신만이 즐기는 자유.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게 먹고 즐기는 사이 반나절이 뚝딱 흘렀습니다. 저희 집도 시골이긴 한데 이렇게 풀이 많이 있고 꽃도 많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서는 뭔가 바쁘게 살다 보니까 그런 걸 보지 못하고 그냥 지나쳐 갈 때가 많거든요. 여기 와서 막 풀도 보고 그냥 막 아무렇게나 핀 들꽃인데도 너무 예뻐 보이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힐링되고 그냥 아무 생각 안 할 수 있고 그냥 그럴 수 있는 점이 좋은 것 같아요. 주요 일정 두 번째, 농사짓기. 도네이션 하우스 사장님에서 밤매는 농부로 변신한 상진 씨. 20살의 흔한 모습은 아닌데요. 일단 하고 싶은 건 해야 직성이 풀립니다. 원래 농사를 할 마음이 옛날부터 있었던 것 같긴 해요. 왜냐면 농사라면 좀 부지런해지기도 하고 확실히 농사도 책임감이 있어야 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좀 더 제가 성장할 수 있는 것 같아서. 20살의 낯선 도전이 탐탁치 않았던 사람들도 있었는데요. 꿈을 이루기 위해 여러 곳을 다녀봤다고 합니다. 네, 떡 좀 사왔어요. 그런 20살 상진이를 품어준 곳은 춘천이었습니다. 20세 상진 치시면 나와요. 진, 네. 아니, 제가 빨리 인사드렸어야 되는데. 학생이 이렇게 왔다고 그래서 나 학생이 그게 쉽지가 않은데 나이 뭐 60, 60대에서도 이 용기가 안 나서 못 오는데 20살이라며. 네, 20살이요. 시골에 와서 이렇게 도전한다는 게 감사합니다. 뭐 글도 쓰고 내가 하고 싶은 그 용기가 대단한 거지 나. 감사합니다. 엄청 가지시죠. 되게 말도 많이 거시고 근데 감사합니다. 여기 동네 인심이 너무 좋아가지고 자꾸 챙겨주세요. 그래서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옥수수 심는 방법도 반장님이 가르쳐 주신 거고 밭도 반장님이 갈아주신 거라 너무 감사하죠. 이 옥수수 반은 게스트들이 심었어요. 강요하거나 그러지. 에? 강요를 한다거나. 살짝 강요의 느낌도 있는데 이제 농촌 체험이죠. 예, 이건 어디 가서 해보겠어요. 한적한 시골 마을에서 마음껏 여유를 즐기는 게스트들. 만난 지 30분 됐다는데 절친이 따로 없습니다. 비슷한 나이, 이루고 싶은 꿈이 있기에 더 금방 친해질 수 있는 거겠죠. 상진이는 되게 자기가 하고 싶은 거를 이루면서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약간 하고 싶은 게 있지만 그걸 참고 그래도 약간 현실 쪽에 더 가깝게 사는데 저도 이제 그걸 없애고 제가 하고 싶은 걸 하면서 이렇게 행복한 삶을 살고 싶어서
좀 더 미래가 있어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많이 생각하고 저랑 다른 부분들을 엄청 생각을 많이 해서 그런 부분이 제가 많이 배우게 됐던 부분인 것 같아요. 누군가는 일상에서 벗어나고 싶어 오기도 하고 누군가는 꿈을 찾아서 오는 희망의 공간. 가보지 못한 길을 걷고 있는 상진 씨가 다른 이들에게는 큰 위로와 용기가 되는데요. 하지만 처음부터 상진 씨의 꿈을 응원한 건 아니었습니다. 남들과 다르기 때문에 받아야만 했던 의심의 시선들. 수업 시간에 잠도 많이 자고 머리도 밀었고 선생님들 눈에는 처음에는 솔직히 안 좋은 학생? 살짝 불량 쪽으로 보일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도 그거 알았고 선생님들한테 별로 안 좋은 학생인 거 알았는데 저는 그래서 내가 말로 이렇게 설득을 해봤자 되지 않겠다. 내가 이미 가지고 있던 그런 이미지도 있고 그래서 행동으로 보여주자 싶어서 그냥 저는 뭔가 선생님들한테 확신을 심어줬어요. 나의 꿈에 대해서. 그래서 나중에는 그냥 자유로운 애 정도로만 딱 그 정도로만 됐던 것 같아요. 네. 부러움이나 불안함은 확실히 없어요. 근데 그냥 그 친구들이 대단하고 멋지다고 생각하지. 왜냐하면 저는 다른 길을 가고 있으니까 그 길에 대한 멋짐을 항상 느끼지만 부럽거나 제 길에 대한 불안함이 있던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네. 완벽함을 추구하진 않아서 그냥 좀 흠이 있더라도 그 흠에서 나오는 아름다움이 있으면 좋겠어요. 그런 기억? 뒤돌아봤을 때 살짝 좀 오글거릴 수도 있고 좀 너무 진지했을 수도 있고 너무 철이 없을 수도 있지만 저는 그 흠을 사랑해서 그렇게 흠마저 좀 아름답게 기억되면 좋겠어요. 나에게 20살이란 무모합니다. 막 섬세할 필요도 없고 뭐 하고 싶은 일에 있어서 막 더 고민할 필요도 없이 뭔가 고민이 많아지면 내가 뭔가 하고 싶은 게 생겼는데 이거 내가 이 부분에서 좀 못할 것 같은데 좀 용기가 안 나는데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좀 더 무모하게 그냥 도전하고 꿈꿨으면 좋겠어서 20살은 그래야 될 나이라고 생각해요. 20살은 무지개 색이다. 되게 많은 색들을 품고 살고 싶어요. 그래서 무지개가 되고 싶어요. 인생에서 늘 봄일 것만 같은 나이 20살. 그 찬란한 하루하루가 당신의 20살 인생으로 기억됩니다. 누구에게나 20살은 처음이기에 더 빛나는 시간. 바로 지금입니다. 일단 박수를 좀. 네. 멋스럽네요. 그러니까요. 그냥 20살이면 제 자식뻘인데 야 20살을 기록하는 이 청년 만나봤는데 18살에 이제 1인 크리에이터로 시작을 해서 꿈을 펼쳐나가고 있는 과정인데 이 도네이션 하우스, 그 숙박료 기부하는 그런 하우스까지도 만들 생각을 다 했을까요? 정말 좋은 아이디어인데요. 뭐 게스트하우스보다 더 자유로운 도네이션 하우스. 20살의 낯선 시골에 가서 이렇게 도전하는 용기가 정말 대단합니다. 춘천에 가시면 이 도네이션 하우스 꼭 한번 방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이제 날씨를 알아봐야 될 텐데 무서워요, 물어보기가. 얼마나 더울지. 자, 오늘 날씨 또 알아보겠습니다. 강혜라 기상캐스터. 네, 여름의 시작부터 날이 뜨겁습니다. 어제 대전은 32.7도까지 오르며 올여름 최고 기온을 기록했는데요. 그런데 오늘은 어제보다 더 더워지겠습니다. 대전과 세종, 충남 일부 내륙에는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한낮에 대전이 3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이 뜨거운 날씨에 온열 질환에 걸리기 쉬운 만큼 건강관리 잘해주셔야겠습니다. 이 맑은 하늘이 드러나면서 볕이 강하게 내리쬐겠고 자외선과 오존 모두 높겠습니다. 외출하실 때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성 영상입니다. 오늘은 동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맑은 하늘이 펼쳐지겠습니다. 지역별 날씨입니다. 낮 기온은 천안여 33도, 공주 34도, 논산여 34도까지 올라 후텁지근하겠습니다. 충남 서해안도 30도를 웃돌겠습니다.
파도는 전해상에서 매우 낮게 일겠고 바람도 약하게 불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다가오는 주말과 휴일에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생방송 아침이 좋다 함께하고 계시고요. 예, 저희 방송 네.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방송입니다. 네. 만들어주세요. 궁금한 거 있고 또 하고 싶은 말씀들 여기에 싹 네. 담아주시면 소중하게 저희들이 방송에 함께 담아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시청자 여러분의 이야기 만나볼 텐데요. 오늘의 사진 사연 주제가 네. 매일 먹어도 최고, 집밥은 사랑입니다 였습니다. 궁금해요. 네, 네. 한 분씩 만나보도록 할게요. 나타났다. 와. 네. 4353. 집밥은 늘 매일 먹어도 질리지 않고 자극적이지 않아서 건강에도 너무 좋아요. 요즘처럼 더울 땐 콩국수가 최고예요. 네. 어우, 진짜 만들었어. 콩국수 나왔네요. 입맛 없을 때 야. 먹으면 힘이 납니다. 샌드위치도 가끔 해 먹고 여러 가지를 바꿔가며 먹어요. 여기는 이분은 무슨 어머. 셰프야? 네, 레스토랑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와. 앞에는 이제 달걀말이부터 시작해서 네, 코스 지금 요리로. 최고다 최고. 네. 네. 2392번님, 저희 부부는 홈쿡 야식에 아하. 빠져 있어요. 조리법이 어렵지도 않고 재료도 쉽게 구할 수 있는데 장점은 양 조절이 쉽고 쉽고 신선한 재료로 만들어서 더욱 맛있게 먹을 수 있다는 점이에요. 네. 이건 새우 감바스 사진인데 야. 생각보다 어렵지 않으니 다들 한번 도전해보세요. 이 감바스가 네. 그 의외로 어렵진 않다고 그러니까요. 그러더라고요. 예, 도전 한번 해보시기 도전. 바랍니다. 뒤쪽에는 술이 보이네요. 아. 네. 자, 4217번님 와. 뭐야? 한상 차림이네요. 한정식 집인가요? 그러니까요. 예쁘게 한상 가득 집밥을 차려 먹으면 괜히 더 건강해지는 것 같고 기분이 좋아요. 특별한 요리도 좋지만 역시 집밥은 기본 밑반찬에 보글보글 찌개만 있어도 최고예요. 아니 이 집이 뭐가 어제 방송 나왔던 아스파라거스도 있는 것 같고 그러게요. 어머. 부자신데 수육은 정말 사랑이죠. 네. 아우. 7679번님, 남편이 힘들어할 때마다 좋아하는 김밥을 자주 싸주는데 얼마 전 꽃김밥을 싸봤습니다. 모두 재료를 채 썰어야 해서 재료 손질만 1시간 넘게 걸렸습니다. 네. 남편이 예뻐서 못 먹겠다고 하더니 맛있게 잘 먹더라고요. 얘 어머. 눈으로 먼저 맞고 네. 그다음에 입으로 먹는 거잖아요. 작품이네요. 와. 정말 맛보고 싶다. 네. 저희 한 번만 먹어보게 하면 안 돼요? 네, 하나씩만 보내주시면. 그러니까요. 네. 3745번님. 월남쌈 해먹거나 꼬막무침으로 제철 채소 즐겨 먹습니다. 그리고 삼겹살에 각종 겉절이를 곁들여 먹으면 참 맛있다고. 월남쌈 재료를 네. 저렇게 준비를 하셔서 꼬막무침도 드시고 삼겹살도 그 김치 싸 먹기도 하는데 네. 겉절이에 싸 먹으면 그 아삭함이 침 가득 고이네요 지금. 네. 아유. 8411번님, 한 달에 한 번 집에 내려갈 때면 엄마의 집밥을 기대하며 갑니다. 오랜만에 온 딸에게 갈치 한 상 차려주시기도 또 구수한 맛에 바글바글 끓여낸 된장찌개 등 엄마의 요리가 일품 음식입니다. 네, 저도 엄마 밥 먹으러 잘 딸 가거든요. 왔다고. 네. 많은 종류는 아니지만 딸이 좋아하는 걸로. 네. 갈치도 아까 보니까 조렸던 것 같고 네. 김치찌개는 엄마 거, 된장찌개가 엄마 거죠. 제일 맛있죠. 맛있겠다. 9801. 저는 음식하는 걸 워낙 좋아해서 외식보다는 늘 집에서 해먹는 편이에요. 요리할 때는 힘들어도 다 같이 맛있게 먹어주면 그게 최고의 보양식인 듯합니다. 네. 음식하는 걸 좋아하셨는데 첫 번째 사진에는 조금 낯설었어요. 예, 두부에 햄이 있어서. 네. 고기가 아니고 햄이었죠. 네. 야, 이 음식하는 걸 좋아하면 네. 그분의 머릿속에는 내가 한 걸 먹어주기만 하면 되거든. 그러니까 잘 먹어주면 되는 거죠. 그게 최고의 보양식이에요. 네, 2090번님, 44세에 처음으로 김치를 담가봤습니다. 애들이며 신랑이 얼마나 맛있다고 먹어주던지 가족이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니 행복하네요. 김치를 처음 하셨네요. 네. 코로나19가 이제 주부들 김치를 담게 합니다. 그러니까요. 네. 야, 오늘도 다양한 사진 만나봤는데요. 보내주신 사연 가운데 저희가 선정해서 네.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또 풍성한 집밥 사진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커피 한 잔을 마셔도 이색적이고 개성 만점 카페를 찾게 되는데요. 여기 나만의 아이디어로 승부하는 이색 카페가 있습니다. 로봇이 커피를 내리고 서빙하는 로봇 카페부터 앵무새와 대화하는 앵무새 카페, 석고로 손 모양을 떠볼 수 있는 카페까지 이색 카페들을 소개합니다. 지난해 전국에서 아파트 매매가 상승률이 가장 높았던 곳. 네. 대전이에요. 그런데 그 뜨거운 부동산 열기가 현재까지도 진행형으로 가고 있거든요. 네. 내일 아침 수요 초대석 시간에는 그래서 대전 부동산 시장 전망을 좀
알아보려고 하거든요. 네, 뭐 최근 코로나19로 이 부동산 열기가 식을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지만 계속 계속 뜨겁네요. 대전과 세종의 집값은 오르고 네. 있고요. 그래서 내일 수요 초대석 시간에는 부동산 전문가를 모시고 대전 부동산에 대해서 분석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저도 기대되고 예, 네. 궁금하신 여러분들 내일 저희 아침 방송 아침이 좋다 같이 네.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함께해 주셨던 여러분들하고 인사를 드려야 되는데 어제보다 일도 더 높대요. 네, 어제도 아우 더워 했지만 네. 오늘도 어쩝니까? 우리가 이겨내야 되겠죠. 자, 건강하게 또 하루 보내시고 저희는 내일 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